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원가 계산 실습과 실제 원가의 차이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의 실습. 표준원가란 무엇일까요? 표준이란 실적 원가, 우리가 회계결산을 위해서 하는 실적 원가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요거는 실적 원가, 사후 원가인데 표준원가는 사전 원가, 계획 원가, 표준 원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뭐 계획, 사업 계획, 경영 계획 그런 거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뭐 생산 표준, 생산성, 배치 사이즈, 수율, 재료비 이런 거를 이제 계획 그 표준에 의해 가지고 계산한 거를 표준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표준원가 대비 실제 원가와 요 분석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표준원가는 이 실제 원가와 베리언스가 가장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어야 되고, 그럼 요런 걸 차이를 줄이는 방법, 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거죠. 또 이제 표준원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실적 원가는 회계 결산이 되어야만, 또 월말 또는 연말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원가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월 중에도 연 중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실적 원가가 나와야만이 정확한 원가를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요 표준 원가를 참조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원가는 실제 원가와 나중에 발생할 실제 원가하고 아주 근접해야 됩니다. 요 베리언스가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자, 표준 원가 계산은 아래 6단계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거하고 다르게 이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원가 표준을 설정을 합니다. 이상적인 원가 표준. 이상적인 요 원가 표준이라는 거는 실제를 예측해서 뭐 이렇게 될 거다, 생산량이 이렇게 될 거다, 총 비용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표준을 삼는 겁니다. 약간의 도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원가 절감 목표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표준에 의해 가지고 표준원가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표준원가 계산을 한다는데 벌써 표준원가 계산이 2에서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표준원가 계산을 수행을 하고, 그러면 실제 원가 계산과의 또 이 이후에는 이제 실제 원가 계산이 되면 실제 원가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 차이를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이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하고 요거를 다음 표준원가 계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은 여기서 끝났지만 표준원가 계산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원가 계산이 되면 그 차이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다음 표준원가에 이제 반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반영을 하거나 또 뭐 회사의 전략 방향에 수립을 하는데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표준원가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된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자, 표준원가 산정을 하는데 표준원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기준 정보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원가 기준 정보란 무엇이냐? 표준원가 운영을 위한 기준 정보 설정 및 유지, 뭐 원가 계산 타입 또는 뭐 봄, 어떤 게 투입되는지 봄, 어디서 생산되는지 라우팅, 뭐 이거는 이제 약간 ERP 용어긴 하지만 그래서 생산성은 얼마고, 또 비용은 어떻게 발생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원가 기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가 기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표준 원가를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원가를 산정을 하고 표준 원가를 가지고 실제 원가와 차이 분석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이란 거는 이 생산 기준 정보도 표준이지만 우리 한 달에 요만큼 생산할 때 생산량도 표준이 되는 거죠. 그 생산량 그거만큼 생산할 때 고정비는 얼마만큼 들고 변동비는 얼마만큼 들 거다. 요런 거. 그다음에 구매 단가는 어떻게 될 거다. 요런 모든 게 다 표준인데 요런 거와 실제 원가와 이제 차이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생산량이 얼마만큼 줄었고 고정비는 어떻게 됐고 구매 단가는 어떻게 됐고 요런 거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원가 결산 이제
하고, 네, 그 결산하면서 이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또 이제 원가 기준정보에 이제 반영을 해 나가는 사이클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표준원가 계산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표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가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더 어렵겠지만 영상에서는 뭐 너무 어려운 걸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생산량은 100개, 판매량도 100개, 요거 두 개를 가정하다 동일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400원, 총 구성비는 10,000원, 단위당 재료비는 이제 150원, 단위당 변동비는 50원. 여기 이제 단위당이고 고정비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을 했어요. 그러면 원가 표준에 의해서 표준원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깐 스탑 해놓고 이 표처럼 엑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요 지금 표준을 입력을 했어요. 100개를 만든다. 그 다음에 매출액 한 개당 400원에 판다. 고정비는 10,000원이다. 변동비는 50원. 제조 변동, 가공 변동비는 50원, 재료비는 150원이다라고 표준을 입력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총 매출액은 100 곱하기 400에서 이제 4만이 나오는 거고, 단위당 고정비는 10,000 나누기 100에서 100이 나오는 거고, 50 곱하기 또 생산량 100에서 5,000, 재료비는 15,0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단위당으로는 300원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매출액이 400이니까 단위당 이익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총액으로 보면은 4만만큼 매출을 하는 거고, 총원가는 3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많이 예상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표준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베이직은 간단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표준원가 계산 2번이잖아요. 표준을 설정하고 표준원가 계산 2를 했어요. 이 후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할 일이 더 있는 거고, 표준원가 계산만 딸랑 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2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왜 그러면 고정비는 많이 어떻게 나왔느냐, 뭐 요런 거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자, 제조 경비를 추정을 합니다. 자, 많이는 어떻게 나왔고 이제 변동비 50은 어떻게 나왔냐, 요런 거를 하는데, 자, 제조 경비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제조 경비를 생산량은 이제 100개로 이제 추정을 했고, 생산량하고 이제 고정비는 관계 없으니까 고정비는 뭐 요런 계정 과목으로 요렇게 이제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총 10,000원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요 계정 고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월별 표준원가라면 전년에 1년치, 올해 1년치 사업계획 경영계획을 수립을 해놨고 해당 연도 월에 경비가 비용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당으로 이런 유틸리티비는 40, 생산소모비가 10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해서 50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총액이 100이니까 50 곱하기 100에서 5천만큼 제조 변동비가 발생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하고 5천, 그것들이 이제 10,000하고 5천이 온 거죠. 예, 가공비에서. 자, 제조경비 추정이 필요했던 거고, 또 이제 표준 제조경비에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는 3069이잖아요. 그럼 3069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이런 제조경비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또 표준을 잡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거. 그런데 이제 인건비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069가 어떻게 나왔냐? 뭐 이렇게 인원이 있다. 뭐 공장장이 1명, 팀장이 25명, 직원이 250명, 직원 수가 350명. 요런 식으로 인원이 있고 이 사람들의 급여가 요렇다. 상여와 성과급, 퇴직급은 요래서 상여는 뭐 1년에 50%씩, 기본급이 50%씩 2번 나가고 성과급은 10% 나가잖아요. 급여는 12번 나가겠고, 이런 거는 요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총 인건비는 요렇게 들고, 그래서 월 인건비는 요거를 이제 12로 나누면 월 인건비는 3069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또 다시 이제 앞으로 나갔던 거고. 그러면 이제 표준 재료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계산을 했지만 요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조경비, 인건비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료비 150원, 요게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료비 150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느냐. 자, 이제 표준 재료비를 계산하려면은 봄, 생산 기준 정보 요런 게 필요합니다. 요런 걸 가지고 품목별 소유량을 계산하고 표준 단가를, 요건 구매팁에서 가져오겠죠. 표준 단가를 곱해서 표준 재료비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예시를 든 거고요. 제품명이 SD0100이라는 제품이 있고, 한번 생산할 때 로트 사이즈가 10톤이에요. 그 다음에 로스는 300kg이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투입은 1300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수율은 97.1%라는 거고. 자, 그러면 만을 봄에서 이제 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유량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는 걸 나와야 되고, 요 A, B, C, D 요 지금 6가지 원부 재료의 표준 단가가 또 이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구매에서 계산한 그 표준 단가가 오면 되는 거고, 여기는 10,0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율이 1300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량 계산이 되고, 소유량과 표준 단가가 곱해져 가지고 재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을 기준으로 로트 사이즈가 만이기 때문에 만으로 나누면은 이제 1kg 재료비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다음 장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로트 사이즈가 만이니까 표준이 만인 거예요. 그래서 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300이 투입이 돼야 되고, 각 원부 재료별 표준 단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원부 재료별 단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 10,000kg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150만 원을 만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킬로그램당 재료비가 150원이 된 거죠. 요게 이렇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요 표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도 계산했고, 인건비를 포함한 제조경비 계산도, 고정비 계산도 했고, 변동비 단위당 얼마인지도 계산해놨고, 그 다음에 재료비까지도 계산한 거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제 표준원가 계산을 했던 거고요. 표준원가 계산이 이렇게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실적원가가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실적원가도 이제 표준원가하고 뭐 거의 유사하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단지 실적 표준이 들어올 자리에 이제 실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실적원가를 봤더니 생산량이 100에서 이제 95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다음 장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실적원가를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실적원가 이렇게 됐어요. 자, 300에서 302만큼 증가를 했네요. 그러면은, 자, 실적원가 이렇게 쭉 넣었잖아요. 실습이니까 여러분 요 표를 갖다가 이제 빼보세요. 실적에서 표준원가를 빼보면 원가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원가 차이가 이렇죠. 생산량은 100에서 95만큼 5만만큼 줄었고, 가공비는 150만원에서 146만 6천원으로 33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재료비도 이제 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94만원이 줄었고, 단위당으로도 2천원이 줄었어요. 재료비는 2천원이 줄고 가공비는 4천원이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가공비는 이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고정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료비는 어떻게 절감 효과가 이제 났었던 거죠. 이제 재료비가 수율이 개선돼서 줄 수 있고, 구매 단가가 계획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그 요인도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원가 차이를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차이에 대해서 실습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요렇게 원가 차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생산량이 줄었고 물량 감소를 했고 고정비가 200만큼 늘었어요. 그럼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투자로 인한 고정비 증가가 되었다. 변동비는 535가 줄었어요. 제조 가공 변동비예요. 그러면은 요건 왜 줄었냐? 그럼 투자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원단위가 개선이 되었다.
요런 것 때문에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요게 효과가 같이 나오겠죠. 요거의 합이 지금 뭐 85니까 요 85만큼의 요 투자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네요. 자, 535가 이제 총액으로는 535가 줄었는데 변동비가 단위당으로는 3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비라는 거는 생산량의 증가하고 같이 봐야 돼요. 535인데 총 생산량이 5만큼 줄어서 줄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량 차이로 인해서 250이 줄은 거고 535가 단가 차이, 요 단위당으로 3만큼 줄었잖아요. 요 단가 차이로 줄어든 게 285만큼 줄은 거예요. 그래서 요 합이 되는 거고 285가 변동비 요 단가로 인해서 단가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되는 거고 요게 투자로 인한 효과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이 이 투자로 인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5 원가가 마이너스 85만큼 줄어든 게 투자로 인한 효과입니다. 고정비는 200 들었지만 원 단위로 285가 감소되었다. 그 재료비는 150에서 148로 2만만큼 줄었죠. 요거는 뭐 수율 향상과 를 통해서 재료비가 절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원가 차이를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경영진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량 차이와 단가 차이로 요거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량 차이는 표준 단위당 원가, 표준에서 단위당 원가예요. 곱하기 물량 차이. 물량 차이는 요겁니다. 실적 마이너스 표준의 물량 차이. 그래서 표준 단위당 원가가 얼마였는데 요 물량 차이가 얼마만큼 돼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물량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50원에서 47원으로 3원만큼 줄었다. 그럼 3원만큼 줄은 것 표준 단위당 원가 지금 단가 차이 물량 차이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물량 차이는 요 50 곱하기 마이너스 5 생산량이 5만큼 줄었잖아요.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50이 된 거고 단가 차이는 40에서 50, 50에서 47로 3만큼 줄었잖아요. 요 단가 차이하고 실적 수량 요거 곱해가지고 285가 된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물량 차이는 요 생산량이 찾으려는 거는 이제 영업에서 이제 영업 또는 이제 생산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생산을 못했다면 생산 요런 데서 이제 블레임을 받고 원인 분석이 가야 되는 거고요. 단가 차이는 원가 절감으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원가 절감이 됐거나 원가 절감이 반대로 됐거나 요런 거죠. 그래서 증감 분석은 이게 물량 차이와 단가 차이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본 거고요. 요 가공비 부분에 대해서 15,000 이게 1,5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적으로는 1,465만 원, 66만 5천 원이 됐잖아요. 요 증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조 경비 원가 차이 보고 중에 서브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제조 경비 차이 분석이. 그래서 증감이 단위당으로는 4가 증가했고 총액으로는 335가 감소를 했어요. 335가 감소를 한 거는 물량 차이로 인해 가지고 250이 감소했고 단가 차이로 인해서 85가 감소했다. 단가 차이는 이제 감가상각비 투자비가 증가한 거고 투자비가 증가한 이유가 유틸리티비 감소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에 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효과가 이제 85만큼 원가 절감이 되었다. 물량 차이는 이제 뭐 원가 절감하고는 이제 관계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제조 경비에 대해서 이제 분석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재료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1,300이 투입이 되고 요 표준 단가가 요렇게 해서 재료비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수율이 요랬었고 근데 실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투입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개선이 된 거죠. 수율이 개선이 되고 단가는 여기서는 이제 좀 편하게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단가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가 차이는 없고 투입량 차이로 인해서 요만큼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투입량 차이로 전체 재료비가 이만큼 줄었고
단위당으로는 이제 이만큼 줄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고, 단가도 요 단가하고 다 다르겠죠. 다 다르면은 여기가 단가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날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면은 자 5번까지 해가지고 이제 원가 차이 보고를 했어요. 제조 경비 차이, 재료비 차이를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표준 원가 달성 대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표준 원가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표준 원가가 곧 사업계획이고, 요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 원가를 달성해야 된다 라고 한다고 보면은, 표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적 원가에 무엇이 문제였느냐 보면은 생산량 차이가 문제였어요. 그 외에는 자 고정비가 증가했지만, 고정비는 요 투자 효과와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거고, 원가 절감이 오히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량을 증가시켜야겠다, 생산량 판매량을 증가시켜야겠다라는 대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량 증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표준원가 달성 대책을 실행을 합니다. 표준원가라고도 보고 있을 거고, 영상 경영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표준원가 달성이 곧 경영 목표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고정비 절감 방안. 근데 이 앞에서 우리 같은 사례는 고정비가 증가한 거는 이제 투자비를 했고, 투자비는 원단위, 변동비, 유틸리티 원단위를 감소하기 위해서 일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정비 절감은 안 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요런 거. 지금 사례에서는 요런 거가 딱히 추진 과제로 안 떠오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요런 게 필요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선택을 해서 요거에 따른 전략을 추진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표준원가 계산 실습과 실제 원가의 차이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 직장인들 여러분들이 회사 실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게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상단 고정 댓글에다가 해놓을 테니까, 제가 이게 만든 모든 거는 저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지만 엑셀로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상단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면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적어 놓겠습니다. 자, 제 영상과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